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있거든요.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한번 볼게요. 자, 요런 명제를 다른 말로 무슨 합성 명제라고 하기도 해요. 네, 용어를 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말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그냥 합성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주로 많이 푸는 명제가 이제 이 패턴, 이 구조를 갖고 있는 패턴인데 어떤 거냐면은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가 무엇이면 무엇이다의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여기도 조건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명제예요. 아시겠죠? 저기도 조건이 들어가고 여기도 조건인데 전체적으로는 명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조건을 보통 이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뒤에 있는 조건의 이름을 결론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앞에 있는 조건을 P라고 쓰고 뒤에 있는 조건을 Q라고 써서 무엇이면 무엇이다.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다? 일단 명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 거짓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냐면 일단 조금 이론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자체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건에서는 뭐를 구하죠? 진리, 집합을 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진리, 집합을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을 구하시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집합과 이 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것이고 이 포함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거짓인 명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가장 우리가 쉽게 했던 게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야?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 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가는 명제는 거짓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거죠.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란 말이야. 이게 가정 결론인데 얘는 지금 진리집합을 쓰면 1인 거고 얘의 진리집합은 1과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포함관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만약에 형성이 안 됐으면 이건 그냥 거짓으로 판단해 버리시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참 거짓? 참이죠.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정삼각형은 만약에 집합으로 치면은 이런 집합을 갖고 있다라고 치면 그죠? 정삼각형은 변 3개가 다 똑같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변 2개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보단 조건이 훨씬 더 널널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포함관계 자체가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의 범위가 더 큰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면 이거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진리집합 자체가 얘가 얘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명제가 참이어도 얘는 가정이고 얘가 결론입니다. 얘가 거짓이어도 얘는 가정이고 결론인 거예요. 아시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이런 합성 명제는요.
합성 명제의 부정 자체를 고등 교과 과정에서는 아예 다루질 않아요. 아시겠죠? P면 Q이다의 부정은 뭐니라고 하면 나는 모르고 관심도 없고 배우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가끔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던데 또 학교에서 또 잘못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알겠지? 엉뚱한 얘기 들어오고 막 그렇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합성 명제는 부정 자체를 고등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도 않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소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배우면 돼요. 그냥 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볼게요. 이 명제의 역과 대우는 당연히 이런 합성 명제에 대한 역과 대우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들아 P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보통 원명제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거에 역 명제가 있는데 그 역 명제는 이거랑 이거랑 자리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대우 명제는 자리를 바꾸면서 각각을 부정까지 합니다.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가 돼요. 아시겠죠? 각각의 조건을 부정한 거라고. 헷갈리면 안 돼. 나 이 합성 명제를 전체적으로 부정한 게 아니야. 알겠지? 이거의 대우 명제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의 자리를 바꾸면서 그냥 각각을 부정했을 뿐이라고요. 이 전체 명제를 부정한 게 아니란 얘기야. 알겠지? 그런 건 안 배운다고. 오케이? 좋아.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참이야. 만약에. 그럼 무슨 말이야? P면 Q이다가 참인 거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럼 얘가 참이면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도 이렇게도 포함관계가 형성되면 되죠. 근데 동시에 만족할 수도 있긴 하죠. 이해되겠어요? P가 Q에 잡아먹히고 Q가 P에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요. 언제? 두 집합이 서로 똑같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원명제도 참이고 역명제도 동시에 참이면 P와 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관계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서로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얘가 참이면 얘는 참이 아니고 거짓이 되죠, 무조건. 만약에 PQ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상황이라고 치면 같은 상황은 배제된 거기 때문에 거꾸로는 포함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리고 얘를 생각해 보면 이게 떠오르실 거예요. 보세요.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보시면은 얘를 만약에 각각을 이렇게 여집합을 하게 되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뒤바뀐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은 당연히 이쪽이 더 이렇게 큰 상태가 돼요. 얘가 성립하면 얘가 자연스럽게 성립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의 진리집합이 이거고 얘의 진리집합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함되니까 이게 참이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론, 얘가 참이면 얘도 같이 참이야. 얘가 거짓이면 얘도 같이 거짓이야. 그래서 원명제와 역명제는 서로 같은 진리값을 가져요. 항상 같은 진리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제를 참거짓을 판단할 때 원명제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불편하면 대우명제로 바꿔서 판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귀류법 가볼게요. 뭔가를 증명하는 방식이죠. 귀류법은 뭔가를 증명하는 방식인데 그 증명하는 방법, 증명법에는 큰 갈래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직접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생각보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우회적으로 틀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귀류법입니다.
아시겠죠? 이 간접증명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과과정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귀류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귀류법에 대한 문제는 어떤 시험지에서는 보통 그냥 서술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열해서 써라,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라 라고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많은 학교에서 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고, 대부분 다 출제를 하면 중간중간 빈칸 넣기로 채워넣는 방식으로 보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논리 구조가 이래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 집합 중에 A 집합, B 집합이 있다라고 봤을 때 아시겠죠?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건 약간 이런 거예요. A라는 원소 있잖아요. 이 A라는 원소가 이 집합에 소속된다라는 거를 내가 증명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그냥 이걸 집이라고 생각해도 돼. 어떤 마을이 있는데 A라는 집, B라는 집이 있고, 그지? 이 마을에는 집이 두 채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A라는 집에 산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직접 증명은 어떤 느낌이냐면,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 집에 가 가지고 초인종 눌러서 이 A라는 이 사람이 이 A라는 집에서 나오는 걸 확인해 보면 돼. 알겠지? 근데 이제 이게 안 돼. 왜? 갔는데 외출 중이야. 아무도 안 열어줘.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거꾸로 이 집으로 가는 거지. 아시겠어? B라는 집에 가서 초인종 눌러서 혹시 이 집에 A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안 살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 집에 산다 이렇게 가는 거지. 대신에 전제가 필요해. 뭐야? 이 A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 마을 안에는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마을에는 살아야 돼. 근데 이 집 아니면 이 집 중에서 이 집에 산다라는 걸 증명하는 패턴을 그렇게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본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런 거야. 루트 2가 무리수. 앞에다가 멘트를 달게. 실수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자. 아시겠죠? 네. 그럼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실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죠?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루트 2는 일단은 실수라는 집, 그 마을 안에는 산다라는 게 기본 가정으로 돼 있고, 그 중에 무리수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직접 증명할 수가 없어. 왜? 무리수는 비순환 무한소수기 때문에 영원히 순환하지 않는 것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거꾸로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뭔가를 식을 세운다는 얘기야. 그 가정을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정리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최종 결론은 말이 안 되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그거를 보통 이제 무슨 오류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맞지 않는 상황이 생겨.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이 최초의 과정이 틀렸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생각하고 쭉 해봤더니 결국 헛소리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고 그냥 무리수야 라고 그냥 하고 끝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문제니까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루트 2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n분의 n으로 이렇게 쓰셔야 되겠지. 이렇게 쓰고 대신에 m과 n은 서로서인 정수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약분할 대로 다 약분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고
그거를 이쪽으로 올려주면은 여기가 이제 2m 제곱이 되고 여기가 이제 n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양변 제곱하고 이 m 제곱을 이쪽에다 곱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은 n 제곱은 2의 배수가 돼요. 그죠? n 제곱이 2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n 제곱이 2의 배수라는 말은 n도 2의 배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제곱했는데 2의 배수가 됐는데 n이 정수야. 그럼 n 자체도 2의 배수라는 얘기지 뭐. 그치? 그러니까 그 n을 다시 2k라고 쓰는 거예요. 대신 k는 정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안 쓸게요. 그냥 여러분 알아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n을 2k라고 만든 이것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그럼 2m 제곱이 4k 제곱이 되니까 다시 m 제곱은 다시 2k 제곱이 되고, 왜? 2m 제곱이 4k 제곱이니까. 그럼 m 제곱은 2k 제곱이 됐는데 k가 또 정수였잖아. 그러니까 또 뭐가 돼? m 제곱은 2의 배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m도 2의 배수가 됩니다. m도 2의 배수. 나는 왜 이렇게 도랑 로가 이렇게 글자 비슷한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2의 배수면 얘가 2의 배수가 아니어야 얘가 서로 소인 정수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최초에 줬던 이 조건 때문에 결국 뭐가 생겨? 모순, 오류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뭐가 문제야? 이 가정이 잘못됐어 라고 결론 지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루트 2는 실수 중에 유리수가 아니니까 남은 집은 무리수밖에 없으니 루트 2는 무리수가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네. 자, 꼭 알아두시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무슨 루트 3으로 나올 수도 있고 루트 2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변형해서 보통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 일단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도 좀 한 문제 정도 풀어볼까?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네, 이 멘트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언제 나오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합성명제 있죠? 합성명제에서 나오는 용어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P면 Q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인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체적으로 명제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합성명제에서 얘들아, 이 P가 아까 뭐라고 불렀지? 가정이고 이 Q가 결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이 조건의 이름들이, 이건 가정이라는 조건이고 이건 결론이라는 조건이었잖아. 근데 얘가 참일 때도 그랬고 거짓일 때도 그랬잖아. 참이어도 얘는 가정 결론이고 얘는 거짓이어도 가정 결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 둘 중에 딱 참이 됐을 때만 쓰는 용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면 Q이다가 참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가정 결론으로 불러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도 불러도 된다고. 얘를 짝대기를 보냈으니까 충분해서 보냈구나. 알겠지? P는 지가 충분하니까 뭘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하나 더 붙는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Q는 짝대기를 뭘 받았단 말이야. 자기가 필요해서 받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니 필요 조건이니 이런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 명제가 이미 참이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물론 여기서 좀 특별하게 P면 Q이다도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해요. 이렇게 역도 성립하면 이 두 개가 똑같은 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붙습니다. 서로 똑같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P면 Q이다도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해. 거꾸로도 성립한다라고 치면 결국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같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래서 결국 P는 필요 충분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A랑 B랑 집합이 서로 같아 얘들아. 그렇다고 A가 B에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니지. 두 개가 만약에 집합 자체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이게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두 개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짝대기를 보낸 건 맞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짝대기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보면 필요 조건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일단.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내용 정리는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문제로 좀 갈 건데 많이는 못 풀 것 같고 조금만 풀고 마무리를 합시다. 근데 문제 풀면서도 배우시는 게 꽤 있을 거예요. 일단 한번 쭉 봅시다. 자, 1번 문제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A, B, C가 실수일 때 조건 A, B, C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의 부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옆에다가 정리 한번 해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어떠한 지금 조건식이 나온 거죠 이게. 그죠? 이게 지금 등식일 수도 있고 뭐 부등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어떤 조건식의 부정을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건식은 어차피 그걸 만족하는 해집합을 찾는 거예요. 그죠? 진리 집합을 찾는 거라고. 그걸 만족하는 값들을 찾는 거잖아. 그러면 저거를 부정해도 결국에는 뭘 찾는 거냐면 이거를 부정해도 어차피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조건을 부정해도 그거가 아닌 또 다른 조건이 되는 거란 말이야. 어찌됐건. 알겠지? 그럼 조건에서 찾는 건 결국에는 그거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을 찾는 건데 어찌됐건 진리 집합을 찾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식의 부정의 진리 집합을 찾아도 되고요. 두 번째, 조건식의 진리 집합의 부정을 찾아도 됩니다. 둘 다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느낌이 와요? 네. 보세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요. 이것의 부정식을 먼저 찾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A, B, C가 0이 아니다 가 부정이 된 거죠. 그것의 진리집합을 찾는 거죠. 그러면 세 개를 곱해서 0이 아니려면 셋 다 0이 아니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의 진리집합은 A도 0이 아니고 동시에 B도 0이 아니고 동시에 C도 0이 아니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한 거야? 이거의 부정식을 먼저 찾고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들을 찾은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볼게요. 먼저 조건식의 진리집합을 먼저 찾아. 이거를 먼저 찾아. 알겠지?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은 이런 거지. 얘들아, A, B, C가 0이 된다라는 말은 뭐야?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인 걸 얘기하죠. 셋 중에 하나는 0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다가 되는 건데
그것의 부정을 원하는 거니까, 그것의 부정을 원하니까 이놈의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의 부정을 하면 뭐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가 0이 아니고 and B가 0이 아니고 and C가 0이 아니고가 돼서 결론적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를 이 아래 스타일로 푸는 사람은 없겠죠, 아마도.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됐지. 근데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일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더 선명해질 때가 있어, 오히려 이게 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건식에 부정을 했는데 그 식이 더 복잡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복잡해진 식의 진리집합을 찾는 게 더 피곤해지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더 간단했던 원래 조건식의 진리집합을 찾고 그 나머지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더 나쁘지 않은 방법이란 얘기죠. 이해되겠죠? 네. 힘들지? 한 문제만 더 할게. 2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 자, 사실 내가 힘들어. 자, 2번. 두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거. 둘 다 참이 돼야 된대요. 자, 일단 가족권부터 한번 갈까요? 네. 자, 가족권은 얘들아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네. 어떤 실수. 중요한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n-2죠. n-2의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x제곱 마이너스 4mx 플러스 25가 0보다 크다. 둘 다 참이 돼야 돼. 이것도 참, 이것도 참. 어떤이라는 말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2차식이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 말은 이런 얘기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요런 상황도 괜찮고 요런 상황도 괜찮은 거죠. 0보다 작거나 같아진 상황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판별식이 0인 거고 이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니까 합쳐서 생각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시면 될 거예요. 그죠? 네.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예외 없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이런 그림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항상 떠 있어야 돼. 맞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돼서 m이 4보다 크거나 같던가 혹은 어떻게 되죠? m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풀면.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절반제곱 2m제곱 마이너스 4m이지 4m제곱 마이너스 ac가 100이야? m제곱이 25보다 작으니까 m이 5에서부터 마이너스 5 사이가 되면 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소직선상에다 그려봤더니 0, 4,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가 5.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거 공통범위가 될 거고요. 뭘 구해야 돼? m의 개수니까 총 몇 개가 나와? 6개 나오겠지, 얘들아. 그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